건강하게 오래 살자 건강 듣기 TV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부엌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꾸준히 해도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비밀이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까치발이라고도 하죠. 에이, 그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간단한 동작이 어떻게 우리 몸의 6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일 당뇨병과 혈당 조절.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질병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요. 혈당이 걱정인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 즉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연료인 당분을 쓰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무려 52%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52%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이건 어떤 혈당 약보다도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종아리에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 전체의 무게의 고작 1%밖에 안 되는 작은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근육이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공장에 있는 작은 스위치 하나를 켰는데 공장 전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발 뒤꿈치를 들면 이 가자미근이 수축하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액 속에 당분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 당분을 근육이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서도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 들기는 앉아서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을 관리하려면 약이나 주사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당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고 무겁게 느껴지시죠? 이건 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걸 아시나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예요. 피를 온몸으로 쭉쭉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심장이 피를 발끝까지 보내는 건 쉽지만 발에 있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1층에서 물을 10층까지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종아리 근육이 도와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다리에 있는 정맥을 꾹꾹 눌러주면 그 압력으로 피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치약을 짜면 치약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국 혈관외과학회의 연구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의 55%가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아리가 약해지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심장병의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일본에서도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인 고혈압 환자 10명에게 종아리 마사지를 10분간 시켰더니 반신욕을 하는 것만큼 혈액순환이 개선됐다고 해요. 종아리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강해집니다. 종아리가 강해지면은 펌프 기능이 좋아지고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온몸에 피가 잘 돌게 되는 거죠.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저린 증상도 좋아지고 무거운 느낌도 사라집니다. 3. 고혈압 개선.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 안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이 너무 세게 흐르면 수도관이 터질 수 있는 것처럼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종아리 근육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8주 동안 다리 근육 훈련을 시켰더니 심박수, 수축기 혈압, 피로도가 모두 개선됐다고 해요. 왜 종아리 운동이 혈압을 낮출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이 그렇게 강하게 펌프질을 안 해도 되거든요. 심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겁니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종아리를 폼롤러로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즉시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종아리를 자극하면 혈관이 넓어지고 유연해져서 피가 편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혈압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동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약을 조절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골다공증과 뼈 건강. 네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골다공증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약해지는 병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의 나가노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장수 1위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장수 1위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발뒤꿈치 떨어뜨림 체조 덕분입니다. 나가노현에서는 신슈대학 의학부 교수팀이 개발한 운동법을 지역 전체에 보급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운동이에요. 이 동작을 하루에 50번씩만 해서 했는데 골다공증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마치 근육도 운동을 해야 커지는 것처럼 뼈도 압력이나 충격을 받아야 더 튼튼하게 자라요. 뼈는 세로 방향으로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미량의 전류가 뼈에 전달되고 그러면 뼈가 내가 더 튼튼해져야겠구나 하고 반응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떨어뜨리면은 그 충격이 발에서부터 다리뼈, 골반뼈, 척추까지 쭉 전달됩니다. 이 자극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점프 운동이나 발 뒤꿈치를 떨어뜨리는 운동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퇴골경부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고관절 중에서 골절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대부분 이 부위가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발 뒤꿈치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부위의 골밀도가 높아져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뼈가 부러지면 재골절률이 3배나 높아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5. 하지정맥류와 다리 부종. 5번째는 하지정맥류입니다. 다리 정맥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보이고 다리가 무겁고 아프신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정맥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혈관이에요. 특히 다리에 있는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 위로 피를 보내야 하니까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문짝처럼 피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면은 이 판막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피가 다시 아래로 흘러내려서 다리에 고이게 되고 정맥이 부풀어 오르고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지정맥류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를 보면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면 정맥의 혈류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킨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12주 후에 77%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해요. 반면에 운동을 안 한 그룹은 53%만 회복됐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발 뒤꿈치를 들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맥 안에 고여있던 피가 위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내리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새로운 피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은 정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고 판막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한 하지정맥류 환자들의 정맥 혈류가 개선되고 통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하지정렬을 바르게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종아리 운동을 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6. 낙상 예방과 균형 감각. 사실 5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노인분들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낙상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자꾸 넘어질까요?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불안정해져서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돼요. 한국물리치료학회지의 연구를 보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약한 발목 근육으로 인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균형 능력과 근력을 향상시켜서 낙상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 때는 균형을 잡아야 하죠. 이때 우리 뇌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 몸이 어디로 기울어지나 어디에 힘을 줘야 하나를 계속 계산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은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근육의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는 항상 발 뒤꿈치 들기나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이 포함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운동으로 발 뒤꿈치 들기를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발 뒤꿈치 들기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른 자세로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을 서는 거예요. 이때 종아리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 상태로 3초 정도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때 쿵 하고 떨어뜨리듯이 내리시면 뼈 건강에 더 좋아요. 하지만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부드럽게 내리셔도 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100번이나요? 하시겠지만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30번, 점심에 30번, 저녁에 40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설거지 하면서, TV 보면서, 양치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식사 후에 하시면은 혈당 조절에 특히 좋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5분만 발 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혈당이 확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100번을 하면 다음날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번, 20번씩 천천히 시작하셔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균형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꼭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시면 큰일입니다. 이 모든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건 하루 10분 정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의지뿐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고 특별한 공간도 필요 없어요.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